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2008년 뉴욕 두 구단은 흥행대박이 일어납니다. 양키스가 429만 관중, 매츠가 404만 관중을 유치함으로써 최초로 한 도시에서 두 개의 400만 관중팀이 탄생한 거였는데요. 이유는 양키 스타디움과 쉐이 스타디움이 모두 마지막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9년 양키스는 새 양키 스타디움을, 매츠는 시티필드를 동시에 개장하는데요. 하지만 두 팀의 희비는 엇갈리고 맙니다. 시즌에 앞서 CC 사바시아와 AJ 버넷, 마크 테세이라와 브라이언 맥켄을 영입하는데 4억 4천만 달러를 쓴 양키스가 세 구장과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하는 반면 매츠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합니다. 더 심각한 건 투수 친화적으로 지어진 시티필드가 팀의 간판인 데이빈 라이트를 망쳤다는 건데요. 2008년 33홈런 124타점을 기록했던 라이트는 2009년 10홈런 72타점에 그치고 맙니다. 세부 성적을 비교해보면 타율은 2008년 3할 1리와 2009년 3할 7리, 출루율은 2008년 3할 9푼과 2009년 3할 9푼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장타율이 2008년 5할 3푼 4리에서 2009년 4할 4푼 7리로 떨어지는데요. 원정 장타율은 2008년 4할 5푼 5리와 2009년 4할 5푼 8리로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홈 장타율은 2008년 6할 1푼 8리에서 2009년 4할 3푼 4리로 폭락했습니다. 시티필드의 좌우중간 펜스가 쉐이 스타디움 시절보다 더 깊어진 것이 스프레이 히팅을 하는 라이트에게서 홈런을 훔쳐간 게 그 이유였는데요. 그의 라이트는 구장이 바뀜으로 인해 무려 9개의 홈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매츠는 시티필드의 펜스를 앞으로 당기지만 라이트의 커리어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일은 2004년에도 일어납니다. 그의 필라델피아는 시티즌스 뱅크파크를, 샌디에고는 페코파크를 동시에 개장합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시티즌스 뱅크파크는 쿠어스필드급 홈런구장, 페코파크는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 못지않은 투수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롤린스, 어틀리, 하워드가 새 구장에서 홈런을 펑펑 터뜨린 필라델피아가 200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반면 샌디에고 페코파크는 재미없는 저득점 경기의 대명사가 됩니다. 페코파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퀄컴 스타디움 시절이었던 1998년 그렉 본이 50홈런, 그리고 2001년 필 레빈이 41개 홈런을 쳤던 샌디에고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딱 한 명의 타자가 30홈런에 성공하게 됩니다. 심지어 2009년 40개를 때려내기도 하는 등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시즌 동안 4번의 30홈런 시즌을 만들어낸 에드리안 곤잘레스였는데요. 곤잘레스를 보스턴으로 떠나보낸 2011년 샌디에고는 최다 홈런 선수가 11개를 기록한 라이언 러드윅이었고 팀 홈런은 91개로 메이저리그 꼴찌였습니다. 결국 샌디에고 구단은 칼을 빼드는데요. 2012년 샌디에고는 페코파크의 좌중간을 123m에서 120m로, 우중간을 125m에서 119m로 줄이고 우측 펜스는 110m에서 106m로, 그리고 우측 펜스의 높이를 3.4m에서 2.4m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당겨진 우중간 펜스 뒤에는 원정팀의 불펜을, 좌중간 펜스 뒤에는 홈팀 불펜을 집어넣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는데요. 샌디에고는 2011년 91개였던 팀 홈런 수가 2012년 121개로 30개가 늘고 에드리안 곤잘레스를 제외할 경우 11년 만에 30홈런 타자가 탄생합니다. 115타점으로 내셔널리그 1위에 오르고 31개 홈런을 때려낸 체이스 헤들리였습니다. 달라진 페코파크를 잠실구장과 비교해보면 좌측은 잠실구장 100m, 페코파크 102m, 좌중간은 잠실구장 120m, 페코파크 119m, 중앙은 잠실구장 125m, 페코파크 121m, 우중간은 잠실구장 120m, 페코파크 119m, 우측은 잠실구장 100m, 페코파크 98m, 펜스 높이는 잠실구장 2.6m, 페코파크 2.4m로 잠실구장 대비 좌측이 2m 길고 우측이 2m 짧으며 센터가 4m 짧고 펜스 높이는 20cm 낮은 잠실과 거의 비슷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메이저리그 구장들 중에서는 타자와 투수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한 구장일까요? 파크 팩터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빌 제임스 핸드북에 나오는 3년치 기록이 그나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0 시즌은 경기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치 홈런 팩터는 패코파크가 88로 평균인 100보다 아래입니다. 이는 68인 샌프란시스코, 77인 마이애미, 81인 캔자시티, 86인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 87인 보스턴 다음으로 낮으며 콜리세움을 쓰는 오클랜드와 같은 메이저리그 공동 2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를 앞으로 당겼음에도 패코파크는 여전히 홈런이 많이 나오지 않는 구장인 겁니다. 참고로 홈런 팩터 1위 구장은 124인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 2위는 121인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3위는 119인 볼티모어 캠든야즈, 4위는 117인 신시내티 레즈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입니다. 패코파크는 완벽한 대칭형 구장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좌우 타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패코파크의 형태를 보시고 우중간이 좌중간보다 더 깊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에 패코파크는 우타자 홈런 팩터가 91, 좌타자 홈런 팩터가 81로 우타자가 홈런을 치기에 더 유리한 구장입니다. 물론 91 역시 100보다 아래긴 하지만 좌타자 팩터인 81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은데요. 샌디에고의 주력 타자들인 매니 마차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윌 마이어스, 그리고 김하성까지 우타자인 건 전혀 나쁘지 않은 전력 구성입니다. 내셔널리그의 다른 구장들을 살펴보면 다저 스타디움은 좌타자 112, 우타자 106, 종합 109,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는 좌타자 59, 우타자 74로 종합 68, 쿠어스필드는 좌타자 123, 우타자 119, 종합 121,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체이스필드는 좌타자 92, 우타자 89로 종합 91입니다. 체이스필드는 과거 꽤나 홈런 구장이었지만 2018년 휴미더를 도입한 이후로는 오히려 투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패코파크는 2루타 팩터도 96으로 평균인 100보다 아래인데요. 타율 팩터는 좌타자 97, 우타자 94, 종합 95입니다. 타율 팩터로 보면 쿠어스필드가 119, 체이스필드가 100, 다저 스타디움이 98, 샌프란시스코가 96, 샌디에고가 95로 쿠어스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구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패코파크는 개장 때보다 펜스를 당기긴 했지만 여전히 홈런이 평균 이하로 나오는 구장이다. 다만 그 불리함은 좌타자에 비해 우타자가 적다. 타율과 2루타 팩터 역시 조금씩 낮지만 강정호가 뛰었던 피츠버그 PNC파크만큼 우타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장은 아니다. 참고로 PNC파크의 우타자 홈런 팩터는 30개 구장 중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코파크는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은데요. 시즌 중에는 비도 잘 오지 않는 데다 기온이 꾸준하게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천지연이 일어나거나 기후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그 덕분에 패코파크는 그라운드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WBC 때 박진만 선수였나요? 여기서 뛰면 실책을 하나도 안 할 것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패코파크가 유명한 건 좌측에 있는 웨스턴 메탈 서플라이 빌딩인데요. 100년도 더 된 이 건물은 원래는 철거하려고 했다가 보존하게 됐습니다. 당겨치기를 즐기는 김하성 선수도 마차도와 타티스가 그랬던 것처럼 4층에 홈런 타구를 떨궈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